우리가 그것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내 지역이 관광문화도시 이런 펀드를 단순한 벤처 캐피탈만 의뢰하는 것. 올해 우리 포항시는 희망 특별시입니다. 모든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는 기업이 몰려들 수 있는 직접적인 생태계를 더욱더 조성을 하고 핵심 산업으로 형성하고 있는 국가 배터리 산업, 이 부분은 신북방하고 또 나머지 한 가지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시장님 일본에 교토부하고 이제 다녀오셨는데 마이주르 하마다 영일만 블라디보스톡 이래 연관하는 향후 크루즈 관광과 여객 물류를 영일만이 주도할 수 있는 영일만 활성화 대책과도 연계가 되겠고, 여기 첫 번째 질문이고, 현재 인구 53만에 다양한 유치대가 포항이 경제는 30조까지 발전된다 하니까 경기도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칭찬해드리기 위해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 박물관이 경산이나 구미 같은데 한 개, 경산 같은 두 개가 있는데 인구 53만 도시에서 역사 박물관이 한 개 없다 하는 거는 이건 좀 균형 행정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래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최근 한 5년 전또 약간 이전부터 한일 관계가 너무 경색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양비론적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함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는 우리 해안 도시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은 동해를 끼고 일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일본하고 밀접하게 돼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밀접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꽉 막혀서 마치 일본과 관련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여러 계층의 지도자들과 이런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해서 이런 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생각입니다. 해서 조금의 여지가 있으면은 저는 일본 서해안에 있는 주요 도시와 우리가 함께하는 문화 축제나 교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호랑 세원녀가 있잖아요. 옛날에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문물을 전해줬잖아요. 일본의 일정한 지배 사회를 구축을 했잖아요. 우리는 설화로 생각하지만 일본은 역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앞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인 역사라는 걸 사실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이조르라든지 또는 가라자와라든지 또 니가타라든지 그 밑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함께 우리는 교류하고 또 같은 축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랑 세원녀 축제 같이 하자. 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요트를 타고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기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산업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크루즈 운항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100회까지 기항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도 항구가 없는 도시입니다. 항구 없는 도시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항 없는 도시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우리는 포항은 이것이 살려나가는 것이 포항을 위한 거리고 대구 경북을 위한 거리고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 박물관 정말 만들어야 됩니다. 역사 문화는
과거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반입니다. 저도 가장 만들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더 급한 것이 우리가 우선 현존하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고 조금 더 풍족해지도록 그것을 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역사문화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근본을 튼튼히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 위에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통습하고 인문학적인 그걸 넓혀서 새로운 산업을 넓혀나갈 수 있는 토양을 아주 튼튼하게 걸음처럼 해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기본 작업이 되면 다 기술은 못했습니다만은 역사문화박물관 반드시 나갈 겁니다. 만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의 꿈은 환동의 문명사 박물관을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큰 꿈을 가지고 크게 지향하는 지역이 거기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환동의 지역에 있어서 포항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사실관계를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자긍심을 갖추고 또 그에 따른 문화나 문명이나 이것을 교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륙에서 이 해양으로 넘어가는 회랑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입니다. 이 반도로 거치지 않았으면 그 거친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멀리 나아가겠습니까? 분명히 이 내륙에서 오는 여러 문화가 우리 지역에 거쳐가면서 많은 흔적을 남겨줄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해양에 있는 여러 문화가 우리 지역을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동의권의 문명은 우리가 종주국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문명사 박물관을 만들어갈 겁니다. 연호랑 세원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가고 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쓴다는 거 실질적으로 피부에 좀 안타깝습니다. 나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 가지고 포항시가 포항문화상품권이라든지 작년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50만 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 소상공인들은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게 차라리 좀 많이 했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원래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면은 실질적인 돈을 지원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신년도부터 이래 보면은 배달료도 엄청 올랐어요. 뭘 업체가 하나에 물건을 하나 시키는데 음식을 시키려고 배달료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시민들도 고객도 힘들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도 힘들고 이랬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하는 먹개비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포항시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줬으면은 이게 못했는데 지금은 배달의 민족 여기 아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보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에 이 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원래 좀 신경 써주시고 그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지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이 취약계층 이 부분들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수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골목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오히려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 힘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배달료가 올랐다든지 손님이 적게 온다든지 기타 등등 현실적인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게 대폭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은데 우리의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하나의 큰 적이 되도록 못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가장 주요한 여야 대선 후보 두 분이 100조, 50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추경을
해야 된다. 코로나 주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올 초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건이 어렵지만은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8년간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포항시정을 이끌고 대과 없이 잘 이끄셨다 그래서 삼선에 출마하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포항에는 이제 삼선 시장이 없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인물로 또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좀 더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항공대 내 그 연구 중심의 의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이고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지 좀 더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에 그동안에 삼선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정장직 시장님이나 박성호 시장님이나 우리 박재한 시장님이나 민선 시장이 세 분 계셨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초선하고 끝나거나 재선으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환경적인 문제 또 도지사 도전이라는 개인의 또 생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떤 일을 계획해서 그것을 새롭게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한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또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임기를 한 3번 정도 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지금 초선에 거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이 정체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 그런 부분도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를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우리 포항도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과거에 했던 일을 정비를 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것을 새로 입안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또 한 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일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히 도약을 하려고 하면 3번 정도의 임기가 있어야 대도약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고향 포항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일부에서는 그냥 의과대학 하나 만들어서 포항에 또 의과대학 병원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우리 50만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95년도에 전 임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겁니다. 반도체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일본이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수준이었습니다.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때마침 잘 된 게 일본은 그 반도체 산업이 아주 잘 나갔는데 그것을 이렇게 거품 경제 이런 부분이 아주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아주 비실비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을 우리 삼성이 싹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이고 우리 자체해서 반도체를 여러분 이건희 회장 이야기한 대로 IMF 또 현재까지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우리나라가 주력이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도록 했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21세기가 되면은 바이오 산업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그게 대비를 해야 된다. 삼성이 제약회사를 필요하면 하나 만들든지 사든지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산업은 그만큼 못했지만은 바이오 시밀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도 20년이 지났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시장이 일경 몇천조가 될 거라고 우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그렇게 진입했잖아요. 유럽이 진입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미래의 산업 시장의 중요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제외되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는 반도체 산업이 중소기업에다가 우리 주력 산업으로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만들어 선도 국가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야만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돈,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백신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 국내의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인적 자원, 전문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의과학대학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의사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시켜서 석박사 받아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개업으로 갔습니다. 카이스트가 꿈꾸는 전문 과학자가 돼서 신약을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적습니다. 우리 포스텍도 당장 내년부터 의과학대학을 만들어서 의사 출신을 불러서 석박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포스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학부터 시작해서 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의학이 탑재된 진정한 연구 중심 그 의사 과학자가 나와야 이 사람들이 의사, 석박사 그 넷대를 가지고 임상에 전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필요한 바이오 산업에 자기 인생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연구 중심 모델은 저는 단언컨대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포스텍이 아니어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면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 국가 바이오 산업은 별로 비전이 없다.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포스텍이다. 왜 그러냐?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데는 연구중심 국가대학밖에 없습니다. 연구중심 대학밖에 없습니다. 연구중심 공대는 포스텍, 카이스터, 그 다음에 광주, 대구, 울산에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원입니다. 이 중에 정부가 돈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 의과대학을 만들면 정부가 다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스텍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는 인가만 해주면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국가 바이오 산업을 일으켜라 하는 것이 우리 중앙정치 지도자들에게 저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두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포항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령 공약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해서 정부가 포스텍에 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깨인 지도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지도자,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에 채택이 되면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신임 대통령 추진 국정과제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교육부, 복지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은 내년경에는 인가를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의과대학을 만든다는 계획을 벌써 오래전에 하다가 이렇게 한동대하고 설련대학 하다가 이렇게 무산됐습니다. 그것은 단순 의과대학입니다. 우리 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정부가 공공모대 설립을 주장하기 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우리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용역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공모대 설립이라는 것을 화두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중심의과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좀 더 쉬운 여건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포스코 지주사 전환 계기로 좀 포항이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포스코가 지주사 홀딩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를 쭉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사회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큰 회사들이 그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주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홀딩사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단순히 우리 포항을 비롯해서 이 지방에 있는 제철소나 여러 기관들이 회사들이 그냥 그 껍데기로 있는 것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부분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차례 포스코에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포스코 첫 해명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포스코 작업하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불이익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있으면은 우리한테 그런 손해가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우리 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주사에서 인사권을 다 가지고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지주사의 주소를 포항으로 해달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포스코 쪽에 충분히 전달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